어제 저녁까지 이제 TV 토론 있었는데 네. 당연히 본방사수 하셨을 것 같고. 네, 저도 그 현장에서 봤죠. 아, 현장에서 그렇죠? 네네네.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 줄로 해주셔도 되고.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렇게 미꾸라지 같이 예.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네. 침대 축구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서아시아에, 그러니까 흔히 중동이라고 하는 네. 국가들의 이제 축구 경기들을 보면 침대 축구 하다가 또 반칙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보면서 사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들이 분노를 유발케 하는. 네,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TV 토론도 딱 그 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건 본인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TV 토론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많이 꺾였거든요. 예. 사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있는 대선인데 민주당 후보가 지금 뭐 이 정도로 고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입을 열 때마다 자기 지지율을 깎는 걸 해요. 그리고 본인이 네. 계속해서 뭐 자기는 오래 준비했다, 유능하다, 뭐 경기지사로 일 잘했다라고 하지만 TV 토론에서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뭐 하나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유능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제는 거의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까 뭐 윤희숙 단장과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아직 공약집도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해서 네. 저는 모르던 일인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 3번 있었는데 시종일과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문제, 네. 뭐 정책에 있어서나 뭐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좀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뭐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좀 쓰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깎이기는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당연히 뭐 아주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이재명 후보가 뭐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해버리면 이길 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좀 깎아야 되고요. 저희가 지지율 이동하는 걸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 표가 저희에게 바로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유보로 일단 빠졌다가 네네, 이제 없음 오름 예. 이제로 약간 빠졌다가 어쨌든 좀 흔들리는군요. 그렇죠. 그러고 시차를 두고 김문수 후보로 가기에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부채가 없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시차는 있지만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 전략 자체도 네. 이재명 후보의 표를 흔들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재명 후보와 맞서가지고 정말 대결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점을 부각하면 김문수 후보 지지층도 흔들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저희가 맞아떨어져서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구도 여론조사가 저희가 뭐 완전 급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저희 전략은 TV 토론 전략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안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토론회 얘기는 뭐 이거 여론조사 한번 보고 나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자 조사부터 봐야겠죠. 3자 구도로 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게 어제 그제 나온 조사들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50%대는 떨어진 것 같아요. 40%대로 좀 내려온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뭐 30% 중반, 그 이준석 후보도 두 자릿수로 좀 유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게 양자구도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보면 뭐 일단 9%포인트 차가 나오는데 한국갤럽, 중앙일보 조사 보면 이것 역시 뭐 9%대입니다만 좀 양자에서 많이 붙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요 얘기 하신 거 맞죠? 네, 한국갤럽 맞습니다. 조사. 특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기존에 한 3주 전, 3주 전에 한 조사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준석 후보로 넣으면 보수층에서 안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랑 양자 대결에서의 경쟁력이 거의 아마 제 기억에 20% 거의 10%대 이상 차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달 전에 조사했던 다른 조사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 이준석 후보 양자 지지율이 막 10%대였어요. 양자로 조사해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층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못 보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거의 30% 정도의 지지율 상승, 양자 구도에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범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찍는데 그 어떤 거부감도 없어졌다. 없어졌다. 라는 것이고, 예. 저는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어제까지 조사했던 조사들이 더 발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가 완료됐으면 오늘 이후에도 발표는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오늘부터는 조사한 거는 공표를 그렇죠. 못하는 오늘부터 거고. 조사한 거를 공표 못하는 네. 거고, 어제까지 조사 완료된 것들은 공표가 가능한데, 저는 이 정도 추세, 이준석 후보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면 제 예상컨대 오늘 중으로 양자 경쟁력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조사가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충분히 예측하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막판 표심이 흔들리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전 초반에 이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 표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가져오는 것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되게 했었거든요. 많아요. 네.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실제로 좀 그런 건가요? 네, 실제로 표 그렇습니다. 분석을 네, 해보시면.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네. 단일화를 할 때 이런 것들 분석한 기사들도 있고, 네. 아마 중앙일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저희 표심의 근간은 비상계엄 했으면 안 됐지, 탄핵 당할 만했지, 탄핵 적법했지 라는 게 근간을 이루면서 예. 정권 교체는 불가피한데 이게 이재명에 의한 정권 교체는 좀 너무 무섭지 않냐. 지금 저렇게 본인이 민주당의 권력을 1인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예. 지금 그걸 힘자랑을 하다가 이제 사법부 때려잡으려고 하는 세력에게 대통령의 권력까지 맡겨도 되느냐. 네. 그러면 이준석에 의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 지지층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쪽이 더 나쁜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나눠집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네. 저희도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원래 생각할 만한 분들도 최소한 30%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비명계 민주당이나 예. 아니면 PK 민주당 이런 쪽에서도 지지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가 또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단일화라고 하는 게 애초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한 3, 4%라도 더 더해져 버리면 과반이 돼버려요. 그렇죠. 상대 후보 과반 만들어주는 단일화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신 나간 짓 아니냐, 해서는 안 되는 짓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그렇긴 하지. 그래서 사석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 얘기에 공감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결국은 다들 당에 소속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식의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네. 이준석 후보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더해지면 과반이 넘는 거고, 네. 그러면은 별로 단일화의 의미조차 없어진다. 오히려 저는 자해적인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히려 형태의 이재명 단일화는. 후보를 40%대로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네. 더해주는 단일화가 돼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안철수 후보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거고요. 중도층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끼면서 더 이번에 비상계엄 세력에게 힘을 몰아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네. 더 민주당 쪽으로 결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형태의 단일화는 최악의 한 수다. 예. 거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자는 얘기다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자료들 검토해보고 해도 결국 방법은 국민들께서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확 몰아주시거나 네.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조선일보도 이제 김문수 양보론 이런 얘기를 조금은 언급도 하고 하던데,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는 게 막 너무 저희 자기중심적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아무리 봐도 데이터상 가능한 방안은 사실 그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3자 구도를 염두에 두고 다들 그럼요. 이제 최선을 하시는 것 다해서. 같고.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결국 표심에 의한 양자 구도. 예. 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원래 동탑 모델이죠. 네. 단일화 얘기는 뒤에 나눌까 했는데, 그러면 지금 듣다 보니까 오늘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내일부터는 투표가 시작되니까요.
그냥 물 건너갔다라고 이제 쐐기를 박으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더 할 논의는 생각이 없는 전혀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3자 구도로 갔을 때도 뭐 이게 단순히 보수 진영에 불리하다 뭐 이런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어제 토론회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좀 아프게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많이 공략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재밌는 단어가 나와서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집에 코끼리 같은 걸 키우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거죠. 법카로 쓸 수 있는 어떤 양이. 법카로 아마 2천 몇백만 원어치 정도였잖아요. 얼마였죠, 정확히? 2,791만 그렇죠. 원. 2,700만 원. 근데 이거를 대충 1kg에 10,000원 정도 우리가 가일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2.8톤 정도 된다.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제 2.8톤이면은 예. 저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지만은 예.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네.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저만큼 과일 먹으면은 건강에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적절히 드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코끼리를 집에 혹시 키우시냐 이러니까 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요. 제대로 된 답변이 없고 예. 그냥 아. 엉터리 기소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그 얘기도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복선이 잘 이어지는 게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교도소 가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왔다는 사람이 없다. 네. 다 경찰, 검찰이 엉터리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와 있다. 예. 그런 핑계 댄다라고 하는데 그거랑도 또 잘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 2차 토론회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조금 유머를 섞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토론 막 이런 거 보면 후보들이 조금 유머 코드를 넣으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되받아치기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보면 좀 좋아 보이는데 이번 TV 토론 아마 1, 2, 3차를 다 통틀어서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크게 한번 빵 터져서 웃을 만한 거는 이 코끼리 장면이 유일하시지 않았을까. 집에 코끼리 있냐 이거. 네, 네. 네. 저희도 의도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유머 코드. 저희가 어제 이제 현장에서도 그 방송국에서도 대기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네. 이 후보 순서대로 딱 대기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대기실 쫙 붙어 있는 쪽에 전부 다 심지어는 아마 이재명 후보 대기실에서도 웃지 않았을까. 아. 저희 옆방에서 크게 우는 소리도 막 들리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어제도 이제 현장에서도 웃음이 터진 말이었다. 네. 그리고 이게 어제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으로 오늘 보니까 고발이 된 게 있던데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제 과거 했던 발언으로 추정되는 어제 물론 이준석 후보는 뭐 주어를 네, 넣어서 저희는 뭐 말하신 인물을 건 특정한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근데 뭐 추정이 될 수는 있었던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이게 고발 사안이 된다고 보시나요? 안 되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인물을 특정하지도 않고 예. 이런 형태의 발언을 한 것이 여성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거를 그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위선을 밝히기 위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물어본 거거든요. 예. 예전에도 보면은 뭐 피해 호소인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이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와 연결만 되면 기준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당헌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내로남불과 위선을 이제 어떤 물어보는 검증하는 질문의 연속이었고요. 예. 사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권영국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가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음주운전한 사람 공천 주는 거, 네. 그것도 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이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는데 그 검증의 연장선인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네. 그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말을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보시나요? 어제도 지난번 그렇고. 네. 사실 지난번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을 뿐더러 그때 물론 시간도 없긴 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이 1차 토론과 다르게 2차 토론에서는 거의 이재명 후보를 도우러 나온 민주당 이중대인 것 같은 어떤 태도를 많이 보였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뭐 지금은 이재명 뭐 이런 얘기도 자기 네. 입으로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결국 이 두 분이 한통속인 상황에서 뭐 두 분을 묶어서 소위 민주진보 진영 이런 표현들을 본인들은 쓰시던데 네. 그 진영 전체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바로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검증의 한 형태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 내로남불과 위선이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뭐 난리를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본래 그 말을 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꺼내는 그거를 사람의 문제 제기한 예. 사람한테만 너가 그걸 문제 제기한 게 문제야.
아니 그거 자기네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을 밝히는 걸 못 견디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여성운동 뭐 이런 쪽에 뭐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그런 쪽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네. 아니 이런 발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여성 혐오다라고 이런 건 절대 용인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예. 왜 답변도 자기들은 제대로 못 해놓고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놓고 질문자를 공격하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어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위선을 정확하게 보여준 어떤 장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뭐 이준석 후보도 바로 SNS 글을 좀 관련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뭐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이제 가까운 관계를 떠나서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네. 안심할 수 있다. 뭐 요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뭐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제 이어지는 질문까지 했는데 네. 두 사람 다 뭔가 명확한 말은 안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을 꺼내든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뭐, 저는 예. 이런 걸 보면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한다, 갈라치기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잣대는 자기 편이 아닌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이준석 후보가 제가 여성 혐오 갈라치기 한 거 뭐가 있냐, 사례를 들어봐라 예. 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제대로 답변도 못 하면서 실제 여성 혐오한 사례를 들고 가서 이거 여성 혐오 맞냐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또 도망가시거든요. 이준석 후보를 공격할 때 그 패기와 엄정한 기준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뭐 입만 열면 여성 혐오고 이재명 후보 쪽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해도 여성 혐오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정말 이중잣대야말로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젊은 세대들, 뭐 꼭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예. 민주당에 실망했던 근본적인 내로남불 아니냐. 결국 자기 진영 감싸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 고발했던 사유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온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이다 보니까 네. 이 발언 자체를 몰랐던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좀 깜짝 놀라는 발언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것 자체로 좀 불쾌감을 느끼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던데.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예. 뭐 무슨 정말 뭐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발언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표현도 원래보다는 최대한 순화해서 조금 네. 더 뭐랄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예. 했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준석 후보 아침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심상정 후보는 예전에 그 홍준표 시장한테 대지발정죄로 그 공격했을 때 예. 뭐 그때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냐. 그리고 그때로부터도 이미 시간이 사실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예. 이게 약간 뭐 결국 이런 논의도 결국은 본인들에게 불편한 얘기면 전 국민한테 불편한 얘기고 예. 자기들은 대지발정제 얘기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국민들한테 안 불편해라고 하는 좀 약간 이상한 특권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네요. 이것도 내로남불이라고 그리고 그때 봅니다. 돼지발정제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좀 사과도 했던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저도 솔직히 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게 네.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거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도 조금 이런 얘기가 나와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거기서 권영국 후보가 정말 즉각적으로 이런 얘기는 누가 했든지 간에 네. 여성 혐오다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이재명 후보도 바로 우리 아무리 뭐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 했다면은 정말 저희 사과드린다. 잘못된 발언이다. 예. 앞으로 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런 여성 혐오적 발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실 저는 이준석 후보 진짜 이상한 사람 되고 끝났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기회를 주는 식으로 판만 그렇죠. 깔아주고 판 이제 깔아주고 막 자기는 약간 이상한 사람 되고 예. 그럴까봐 저는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사실은 그 장면을 봤는데 네. 결국 이렇게 자기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해놓고 오히려 답변을 못해서 위선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약간 감정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단일화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좀 정리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더는 연락이 안 오나요?
국민의 쪽에서?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님께서 예, 저랑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세요. 예, 높으셔서 단일화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가지고 협박하는 형태는 이준석 후보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히 단일화를 무리하게 계속 이야기하면은 요즘 이제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렇고 정치계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예, 이준석 후보 표는 어차피 갈라질 거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게 훨씬 더 나은 방안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얘기를 좀 지속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에게도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결단 내려라. 이거에 대해서 사실 반박 논리가 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을 느끼신 거 아닌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좀 잘 판단하셨다 생각합니다. 그 3자 구도로 갔을 때 뭐 김문수 후보가 불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지금 개혁신당이 보시기에도 이게 3자 구도인 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워낙 중도층이나 또 연성민주당 지지층 또 PK민주당 이런 쪽에 소구력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는 3자 구도에서도 당연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명 중도 표심이 좀 있고 진보 진영에서도 비명 성향의 네. 어떤 유권자들이 아마 이준석 후보를 또 주시할 것 같은데 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네. 제 한 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주겠다라고 음. 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호남 표심에도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네. 비명 표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짧게나마 이낙연 후보님이랑 또 같은 후보님 아니죠. 이낙연 전 총리와 같은 당 생활을 한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나쁘게 평가할 생각 없습니다. 또 하실 역할이나 또 나름대로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긍정적 네, 저는 반응. 네. 이준석 후보는 사각형 원 이런 표현을 좀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일까요? 이제 예전에 이준석 후보가 비빔밥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비빔밥론이라는 건 이제 서로 약간 생각이나 이념적 스펙트럼이 좀 다르더라도 각 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형태로 합쳐졌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가 한쪽 어떤 의견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비빔밥론이었는데 예. 근데 선거 앞두고 사람들을 좀 급하게 모으다 보면 이게 비빔밥론이 되기보다는 잡탕밥론이 되기 쉽거든요. 네. 예쁘게 이제 보기 좋은 그게 아니라 막 급하게 막 그냥 섞어버리는. 네. 사실 이거는 김문수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 쪽이 저는 더 이렇게 마치 본인이 중도 보수인 척 하다가 막 잡탕밥 만들었다가 결국은 재원 마련 대책 제대로 없고 급하니까 그냥 현금성 복지하고 퍼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사실 내가 여기서 보수해볼게요. 민주 보수, 진짜 보수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예. 그 잡탕밥에 휩쓸려가지고 자기들도 이상해지는 예.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건데 저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가 전체적으로 좀 얘기한 거다. 거기서도 그분들도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이 진짜 보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진짜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예. 사각형 원 같은 얘기잖아요. 네. 이재명이 뭐가 진짜 보수예요. 재원 마련 대책도 하나 없고 그냥 돈 뿌리겠다라고 하는 분인데. 예. 예. 김상호 의원은 진짜 보수주의자인 것 같다. 이런 유세 연설도 하시던데. 저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인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유권자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사실 저는 이번 대선 치르면서 TV 토론 3개를 보면서 이게 사회 갈등을 해소하자라는 토론인데 파란당 빨간당 보고 있으면 사회 갈등이 막 더 생기는 것 같고 어제 토론도 정치 양극화 해소하자는 건데 보고 있으면 정치 양극화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서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감옥 보내고 이런 법조인들이 하는 정치 말고 심지어는 본인이 재판 당하는 사람의 정치 이런 거 말고 정말 40대에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누구 감옥 보내는 데가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 패권을 발전시키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TV토론 보셨겠지만 잘 준비되어 있고 또 본인의 방향성이 명확한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 특히 하버드 나오고 40대 이공계 출신의 대통령을 우리가 머리 팽팽 잘 돌아갈 때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꼭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네. 4번 이준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근데 윤희숙 단장께는 이런 기회를 안 드려서 좀 네, 죄송합니다만. 윤희숙 단장님도 잘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랍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